VX 15.32. 숫자만 보면 시장이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. 그런데 실제는 S&P 500은 겨우 0.25%만 올랐다. 공포는 사라졌는데 수익은 미미하다. 이게 뭘 의미하는가?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만 자금이 몰려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다. 끝까지 보면 데이터가 어디서 갈리는지 알게 됩니다. 데이터를 보자. S&P 500 추적 ETF인 SP는 756.48달러에서 플러스 0.25%, 네스닥 마이너스 100은 플러스 0.37%로 조금 더 강했다. 여기까지만 보면 약한 랠리다. 그런데 공포지수 VIX는 마이너스 2.67% 떨어져 15.32까지 내려갔다. 정상이라면 상승시장의 공포가 빠지는 게 맞다. 하지만 역설이 생긴다. 공포는 없는데 시장 상승은 왜 이렇게 약한가? 답은 하나다. 일부 주식은 급등하고 일부는 급락할 때 평균 수익률은 작아 보인다는 것.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익이 특정 섹터에 집중된 상태다. 10년물 수익률을 보자. 4.45%에서 안정됐다.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은 성장주, 특히 기술주에 유리하다.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올라가니까. 그래서 나스닥 오름이 강한 거다.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할 신호가 있다. 달러 강세다. DXY, 달러 지수, 가 99.01에서 플러스 0.10%를 유지하고 있다. 달러가 강할수록 외국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 매입을 줄인다. 환손실이 생기니까. 지금의 랠리는 국내 자금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. 더 중요한 건 개별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. 엑스 흐름과 개별 포지션 변동성을 비교해보면 리스크 허용도를 정확히 점검할 수 있다. 시장이 한 곳에만 몰려있을 때는 상승도 빠르지만 하락도 빠르다. 왜인가? 상승을 주도하던 섹터가 한번 흔들리면 수익 창출이 즉시 중단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이다. 기술주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라면 주의해야 한다. VX 20선 돌파나 10년물이 4.5% 위로 올라가는 순간 상황이 180도 뒤바뀔 수 있다. 투자자들의 계좌를 진단해보자. 현재 보유 자산이 기술주와 성장주에 얼마나 몰려있는가? 네스닥 마이너스 100 비중이 50% 이상인가? 아니면 S&P 500 대형주에만 집중돼 있는가? 이 질문에 그렇다면 현재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. 폭이 좁은 장에서는 수익이 빠르지만 리스크도 급증한다. 금리가 내려갈 때는 성장주 강세다. 그런데 금리가 바닥을 친 후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? 그때는 필수 소비재, 유틸리티, 금융주 같은 방어주가 강해진다. 지금 10년물 4.45%는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. 만약 실적 부진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현재의 기술주 주도 구도는 급반전할 가능성이 있다. 이를 대비하려면 포트폴리오 내 방어 자산 비중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. 첫째, 투자자의 계좌에서 기술주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라. 둘째, 현재 금리 수준 10년물 4.45%과 최근 6개월 추이를 비교해보라. 금리가 상승 추세라면 방어주 비중을 늘리는 것도 검토 가치가 있다. 셋째, VX 20선과 10년물 4.5% 돌파를 경고 신호로 미리 설정해두라.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깨지면 포트폴리오 점검을 자동으로 시작하는 습관이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이다. 다만 이 관점이 틀릴 수 있는 경우는 실적과 금리 변수가 동시에 뒤집히는 구간입니다. 오늘의 핵심은 단순하다. VX 15.32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.
시장의 폭이 좁아졌을 때야말로 투자자들이 가장 차갑게 점검해야 할 때다. 지금 바로 세 가지 확인하자. 첫째, 투자자의 계좌에서 기술주 비중이 몇 %인가? 둘째, 10년물 금리 추이가 상승 중인가 하락 중인가? 셋째, 베이스 20선과 10년물 4.5% 돌파를 경보로 설정했는가? 세 가지를 완료하면 현재의 랠리 속에서 안정성을 한층 확보할 수 있다. S&P 500달러 756.48 기준 자세한 분석과 섹터별 구성. 금리 시나리오는 depth-colon/investix.net/keo/2020-6올-1r-미거구-정시-마거-s-p 500-756-48-0-5-0에서 네이소대그-0-37에서 확인하자. 전체 데이터 해석은 블로그와 본문 링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